안녕하세요, 우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맛있는 시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어도 이건 꼭 챙겨 먹죠. 바로 달콤한 디저트인데요. 오늘은 특히 한식 디저트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함께 해보시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한식 디저트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김은미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한식 디저트 하면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한식 디저트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한식 디저트에는 떡, 한과류, 그다음 음청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요리는 떡류에서 찐떡에 해당하는 디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떡을 집에서 만든다. 네. 사실 되게 좀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그쵸. 빵이나 떡이나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른데 네. 혹시 떡을 준비하려면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떡 하려면 일단 먼저 주재료인 맵쌀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맵쌀가루라는 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에서 밥 해 먹는 쌀 있죠. 아, 그게 맵쌀이에요? 네, 그게 맵쌀입니다. 아, 네. 맵쌀 하면 다른 종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맵쌀, 네. 뭐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찹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주로 맵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떡을 만들어 보실 거예요. I need love, love to ease my mind. I need to find someone to call mine. But mama said, can't hurry love, love is just how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단호박 설기떡이랑 그다음에 떡 티라미슈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단호박 설기와 떡 티라미수. 네, 사실 단호박 설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노란 색깔 백설기 같은 그렇죠. 그런 거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 지금 처음 들어본 게 네. 티라미수를 떡으로 만든다고요? 네네. 보통 티라미수는 이제 스폰지 케이크 시트로 네, 굽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티라미수 무스는 똑같지만 그 시트 대신에 지방이 적은, 지방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 오, 떡은 더 건강한 네,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떡을 커피 설기떡을 베이스로 한 그런 티라미슈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생소하지만 좀 네. 기대가 되는 그 부분이 있네요. 티라미수는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좋아해요. 네. 그 베이스와 크림치즈의 그 부드러운 그 맛이 참 좋은데 떡으로도 그런 맛이 가능할까요? 글쎄 조금 그 스폰지 케이크보다는 약간 그 질감이 스티키한 맛이 있긴 하지만 좀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그래도 이제 커피를 들어가기 때문에 물 대신에 커피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향이 있고 잘 어울릴 디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맛있는 디저트들 잘 알려주시면 저도 네.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들기 전에 또 교수님과 저를 도와줄 조교 학생을 한번 모셔볼게요. 와. 이렇게 조교의 등장만으로도 훈훈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교수님? 일단 단호박 떡에 들어갈 저희가 오늘 떡이 전부 다 필요한 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물이 안 들어가고요. 단호박 떡에는 이 단호박으로 물 대신 줄 거고 그다음에 커피 설기 떡에는 커피랑 우유랑 해서 줄 거예요. 아,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고 이 단호박에 있는 수분 그렇죠. 그리고 커피와 우유에 있는 수분을 네. 이용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단호박을 쪄주고요. 단호박을 찌실 때는 네. 일단 먼저 안에 있는 씨를 다 빼고, 네. 그죠? 빼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여기에 수분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약간 세워서 수분기가 좀 없게끔 수분기가 없게끔 네. 단호박을 좀 눕혀가지고, 네, 그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커피 설기떡에 들어가는 커피 설기 재료를 아까 말씀드렸던 티라미수, 떡 티라미수에 그렇죠. 들어가는 재료. 네, 베이스가 되는 재료죠. 네. 거기에 우선 젤라틴이 들어가는데요. 젤라틴은 오. 일단 물에다가 좀 불려 놓겠습니다. 젤라틴을 물에 불려서 네. 준비를 시켜 놓도록 할게요. 근데 물에 불리실 때 이렇게 다 겹쳐 놓으면 중간에 부분이 이렇게 눅눅해지잖아요. 아니, 눅눅해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서 잘 안 녹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해서 엇갈리게 넣어주시면- 일자로 놓는 게 아니라 네, 좀 엇갈리게 해서 엇갈리게 해서 네, 놓고 넣어주시고 물을
얘가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될 것 젤라틴이 같습니다.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네, 기다리면 되나요? 네. 이 그러면 채로? 얘가 이제 불려질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그때 물기를 짜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데 이때 만약에 뜨거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넣어버리면 이 젤라틴은 다 녹아버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아, 너무 뜨겁거나 네, 뭐 미지근하거나 이러면 네, 그러니까 그렇지 어. 않게끔 찬물에다가 항상 찬물에 네, 불려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설기에 들어가는 쌀가루를 먼저 체에다가 내리실 텐데 네, 쌀가루를 체에 내리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저희가 이게 한 번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 처음에 방앗간에서 빠가지고 오면 이게 이렇게 덩어리 진 부분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 물을 또 이렇게 잘 안 풀리는 부분도 있고 공기가 들어가서 얘가 더 잘 이 수증기를 잘 흡수할 수 있어서 빵빵하게 잘 곱게 쪄지게. 이렇게 쳐줘야 그렇죠. 좀 부드럽고 네. 곱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일단 얘를 한번 쳤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치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볼에다가 붓고요. 아까 만들어 놨던 우유에다가 지금 커피를 녹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넣고요. 커피 원액 같은 거를 우유에 녹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 우리 에스프레소 커피 아. 있으시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녹여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쓰는 캡슐이나 이런 원액을 넣어도 좋고 네. 아니면 이제 가루 커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우유에 살짝 녹여도 그렇죠. 괜찮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또 우유를 쓰실 때 우유를 너무 뜨겁게 오래 끓이다 네. 보면 얘가 얇은 단백질 맛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우유 왜 네. 뜨겁게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 데우면 약간 맛 같은 게 그렇죠. 생기잖아요. 예, 예, 예. 아, 그게 그래서- 단백질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한 80도 정도. 음. 그래서 약간 냄비에 보시면 가장자리가 약간 보글보글보글할 정도. 아, 가장자리가 뽀글뽀글할 네, 정도만 네. 살짝 데우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녹여주시면 되고요. 그게 음. 귀찮다. 그러면 그냥 중탕을 하시면 돼요. 너무 귀찮다 싶으면 그냥 중탕을. 네, 네. 그래서 지금 커피가 들어간 거를 쌀가루하고 이제 잘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덩어리진 거를 충분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이 양이 작아서 그러지 진짜 떡집에 가면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네, 네. 비슷한 과정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이 수분을 줄 때 이렇게 치면 얘가 안 부서지죠. 그죠? 근데 네. 제가 이 맵쌀 가루를 한번 만져볼게요. 이게 단호박 할 맵쌀이거든요. 네. 얘를 똑같이 한번 지어보면 이거 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면 얘는 금방 이렇게 풀어지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얘가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쉽게 풀어져 버리면 그렇죠. 수분이 좀 네, 부족하다는 네, 네, 네. 그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주는 거거든요. 떡에 물을 주는 거고 그래야 얘는 이렇게 뭉쳐질 수 있게끔. 그래서 얘를 체에 다시 한번 내려주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커피 그 물이 우유랑 커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그렇죠. 뭉쳐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안 부서지잖아요. 아, 요 정도의 찰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수분을 주게 됩니다. 네. 일단 체에다가 내리면 되겠죠. 아, 이렇게 한 거를 또 한번 체에다가 네. 내려주시고. 네. 교수님 진짜 요리하는 손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커피 향 나세요? 그러네요. 이게 살짝 코끝을 커피 향이 살짝 스치는. 네. 그러네요. 너무 단호박 좋다. 한 번만 열어봐 네. 주시겠어요? 단호박. 된 것 같아요. 좀 됐나요?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숟가락으로. 우와, 단호박이 엄청 맛있게 홀로 쪄졌어요. 네. 오늘은 이 커피 설기떡에 네. 제가 견과류를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티라미슈 네. 베이스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만약에 집에서 그냥 요렇게만 해서 떡을 쪄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견과류 있죠. 이렇게만 하면 커피 설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커피 설기 떡이 되는 거죠. 이번에 요렇게만 괜찮았죠. 쓰면. 그 교수님 아이디어 좋았죠. 커피 설기. 굿이었어요. 네, 여기서 네. 커피 설기에 건가루를 좋아하시면 네. 여기에 그대로 건가루를 넣으신 다음에 찌면 또 그 그렇죠. 맛이 맛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 이제 밑에 여기 티라미수 컵에다가 네. 밑에 이렇게 요만큼씩 깔아줄 거기 때문에 설기를 오늘은 얇게 펴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펴서. 네. 그리고 참기름 여기 이제 그냥 이런 스텐트를 쓰실 때는 그냥 찌면 얘가
보통 우리 여러분들 떡 집에서 찌실 때 딤섬 찌는 네네네. 그 맞아요. 대나무 찜기 있죠. 예. 예, 그거를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대나무에서 수분을 이렇게 먹잖아요. 아, 그럼 말라버리겠구나.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나무 틀을 적셔서 물을 한번 적신 다음에 아. 이 쌀가루를 넣고 쪄주는데 오늘 스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묻힐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을 아, 발라줄 발라서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네, 이 그렇죠. 틀 안에다가 네, 네.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발라준다고 네, 합니다. 네, 참기름을 이렇게 틀 가장자리에 이렇게 안쪽에 발라주면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찜기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네, 구멍이 뚫린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난 뇌에 구멍이 났나? 몰라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네, 찌는 원리가 찜기가 네. 수증기를 갖다가 이렇게 위에 올라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찜기가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또 역사까지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언제 들어왔을까요, 이게? 이게 저희 그 청동기 시대 아시죠? 네네. 청동기 시대까지 네, 올라가는 청동기 거예요? 시대까지 네. 올라가요. 청동기 시대 때, 그 유적 인물 같은 데 보면 청동기 시대에 이런 그 시루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고구려 엄청 시대에 오래됐구나. 네, 그리고 고구려 시대의 고구려 벽화에 보시면 네. 또 이렇게 벽화 그림에 이렇게 시루가 이렇게 등장하는 우와. 그림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참기름을 바른 틀에 네. 이제 아까 만들었던 네. 커피 베이스의 설기. 쌀가루를 네. 깔아주면 이거를 되는 이제 거죠? 깔아주면 네. 되는데 제가 요 밑에 찜기 밑에 깐 거를 이거를 우리가 시루 밑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루 밑. 네, 아. 보통 면보를 깔죠. 네네, 면보. 근데 제가 실리콘을 하나 더 깔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리콘 아니면 이런 면보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이 양을 다 채우지 않고 여러분들 이 양을 다 쓰시면 여기 가득 차실 거예요. 오늘은 떡 티라미수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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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얇게 해서 깔아주고요. 네, 찜기 위에 네. 덮는 거를 얘는 시루 방석이라고 얘기해요. 시루 방석. 네. 되게 이름이 이름이 재밌죠? 예뻐요. 네. 그쵸? 시루 밑 네, 그리고 시루 방석. 예. 그래서 얘를 또 덮어주는 이유는 음. 위에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떡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 수증기가 다시 찬 공기랑 만나면 뭐가 돼요? 물방울이 그러면, 예, 되죠. 그죠? 물방울이 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방울이 다시 떡으로 떨어지죠. 다시 떨어져서 이제 촉촉하게 네, 조금.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루 방석을 덮어줍니다. 오,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네, 시루 방석을.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나요? 네. 그죠? 여기서 또, 네. 떡은 과학입니다. 그럼요. 네. 네. 우리 조상님들이 괜히 조상님이 아니에요. 벌써 기대가 돼요. 이게 찌는 데는 얼마나 찌면 될까요, 한 교수님? 15분에서 20분 정도 찌시면 돼요. 약불에서요, 아니면 중불에서요? 중불에서요. 중불에서? 중불에서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는 약불에서 뜸을 들이주시면 돼요. 평평하게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찜기에 올려놓고 김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아까 얘기한 시간대로 쪄주시면 돼요. 네, 김이 좀 올라왔을 때, 네. 열기가 좀 올라왔을 네, 때 네. 우리 시루 방석을 덮어주면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자, 티라미수의 무스 부분은 과연 네. 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설탕을 그냥 우리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식중독으로 위험한 식품이죠. 노른자가요? 네, 그 우유나 그 달걀이 식중독을 그러니까 잘 안 익혀서 먹었을 때 제일 위험한 그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반드시 뭘 만들어줘야 되는가 하면 시럽을 끓여줘야 됩니다. 시럽으로 끓여줘서 네. 이거를 좀 상하지 않게. 네, 네. 설탕에 네, 지금 보시면 시럽에 물을 1대1 비율인가요? 네, 네. 1대1로 넣어주신 다음에 얘를 다시 이제 가열을 해야죠. 네. 이렇게 끓여주시고 네. 교수님 지금 이 노른자를 치는 건가요? 그렇죠. 전분자에 이제 거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아. 낼 때 여기에다가 아까 지금 만들고 계시는 시럽을 이제 조금씩 넣어서 주면 이 시럽의 온도가 100도가 이상 올라가잖아요. 110도 정도가 네네.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넣다가 보면 이제 얘가 살균이 되면서
소독이 되는 아, 노른자를 이렇게 치시다가 네. 아까 데운 그 시럽을 넣게 되는데 이 시럽을 넣으면 네. 이제 살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오,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기포가 그쵸. 자글자글하게 네. 조그만하게 전체적으로 네, 올라왔어요. 얘를 거기에. 이렇게 쫄쫄쫄하게 좀 아, 부어주시겠어요? 쫄쫄쫄. 어우, 제가 큰 인물을 맡았네. 네. 쫄쫄쫄. 이거 되게 어려운데, 네. 쫄쫄쫄. 어머. 한꺼번에 확 넣으면 쫄쫄쫄. 달걀이 익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쳐주면 얘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볼을? 한번 만지는 또 영광을. 네, 조심해서. 어? 어때요? 따뜻해요. 네, 뜨거우시죠, 그죠? 네. 그럴 때 아까 저희가 젤라틴 불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네. 아까 그 차가운 물에 불려놨던 젤라틴이 네, 네. 예, 이제 들어가나 봐요. 네, 요 젤라틴이 아까보다 어떠세요? 흐물흐물해졌네요. 네, 흐물흐물해졌죠. 네. 그래서 얘를 물기를 꽉 짜요. 아, 물기를 짜서. 네. 짜서 여기 지금 뜨거운 상태에 아. 노른자랑 시럽이 들어간 데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아까처럼 노른자에 시럽을 넣으실 때는 꼭 이렇게 조금씩 살살 네, 네, 네. 누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태치는 건 사실 어려우니까 남자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시럽 넣는 거는 여성분들이 섬세하게 아니면 도와주시면 넣었다가 빼고 아, 젓고 조금 또 넣고 넣었다 또- 뺏고 젓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혼자서도 외롭게 할 수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네. 크림치즈입니다. 크림치즈를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실 거예요. 네. 크림치즈를 지금 젤라틴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셔서 또 체에 쳐주시면 되겠어요. 얘를 따로 치셔가지고 합치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냥 같이 치셔도 되고요. 음. 요 덩어리가 이제 이제 조금 없게끔. 이 질감이 네. 그 무스의 그런 쫀득쫀득함이 조금 그렇죠. 나타나기 시작한 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크림이 저희가 이제 또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생크림이 왜 두 개가 필요해요? 생크림이 하나는 그냥 안에 섞어주는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전체적인 농도를 맞춰주기 위한 아, 그런 하나는 아예 넣어서 네. 이렇게 또 섞어주시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가서 이제 농도를 맞추는 용도로 네. 사용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네. 얘를 아까 만들어 놓은 치즈. 네, 아까 크림치즈랑 만들어온 달걀. 치즈 무스 네. 베이스에 이제 생크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크림을 넣어서 같이 섞어주면 되고요. 다른 요리를 하는 사이에 지금 커피 설기가 완성이 됐어요. 무서워. 제가 볼까요? 이렇게 제가 빼볼게요.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야, 아까 그 지금 만든 나왔죠? 커피 설기가 네. 다 짜졌어요. 우와. 진짜 금방 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 그 남은 걸로 이제 쪄서 드시면 그게 커피 설기떡이 됩니다. 아. 아하. 와, 되게 냄새는요, 여러분, 그냥 커피 시트랑 냄새가 거의 흡사해요. 되게 커피 빵이랑 되게 흡사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젤라틴 들어간 이유가 네. 이제 이거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틀 밑에다가 깔아줄 거거든요. 젤라틴을요? 아니요, 아, 이거 이 커피- 시트를 네, 깔고 좀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스처럼 굳게 하기 위해서 젤라틴을 넣은 거라고 해요. 근데 얘가 커서 이걸로 자르면 우와. 이렇게 딱 맞는 틀이 있으면 얘를 그냥 꼭 찍어내면 동그랗게 되죠. 네. 네. 이 넣을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 크기에 맞게 틀이나 아니면 틀이 없으시면 아까 교수님 하신 것처럼 가위로 네. 이렇게 오려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네.
하셔가지고 얘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바닥에 깔았죠? 네, 바닥에 이렇게 틀에 맞춰서 깔아주시면 돼요. 이 자. 설기만 한번 먹어볼래요. 이 설기 보이시죠? 이거로 이제 같이 그냥 떡집에서 파는 딱 그 시루 아니, 뭐지? 그 설기 그 맛이에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여기에는 지금 설탕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커피빵 같은 맛인데 조금 쫀득쫀득한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설탕을 안 넣은 이유가 네. 여기다가 이제 저희 보면 에스프레소를 네, 네. 발라주잖아요, 시럽을.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스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아까 두 번째로 쳤던 생크림 생크림. 두 번째로 쳤던 거 네. 넣어가지고 색깔이 딱 우리가 티라미수 먹을 때 그 네. 무스 색깔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럽이거든요. 시럽 만들 거를 이건 무슨 시럽이에요, 선생님? 그 커피예요. 커피. 아, 커피예요? 네. 그래서 설기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무스에도 들어가고 네. 커피 시럽에도 들어가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네. 우리 시트에다가 커피 시럽 발라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아니면 집에 에스프레소 요즘에는 집에 내리는 기계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없을 만약에 때는 캡슐이나 에스프레소 내리는 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그 상태에서 설탕만 넣어준 채로 이렇게 네.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혹시 네. 이제 가장자리에 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일회용. 이렇게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근데 좀 예쁘게 넣고 싶으시면 이 짤주머니 네, 네. 네,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고 짤주머니가 없다 이럴 땐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 뭐 깔때기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깔때기나 아니면 비닐 같은 거 이용해서 그렇죠. 예. 구멍을 내가지고 네.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짤주머니 하나로 셰프의 느낌이 나네요. 네, 전문가의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가득 짜나요? 그렇죠. 가득 짜죠. 보시면 이렇게 가득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굽기를 조금 기다렸다가요.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굳어지면 네. 그다음에 이제 코코아 가루를 살짝 뿌리시면 돼요. 굽기를 좀 기다리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냉장고에다가 좀 넣으셨다가 한 몇 분 정도 넣을까요, 교수님? 지금 젤라틴이 들어갔으니까 네. 뭐 10분, 15분 그 정도? 10분에서 15분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신 다음에 네. 코코아 가루 쳐주면 네, 될 것 마지막에 같아요. 이제 제가 굳어지면 나와서 코코아 가루만 뿌려주면 네. 되거든요. 자, 아까 냉장고에 우리가 15분이죠? 15분 넣어놓은 그 티라미수 시트와 무스 이 상태에서 이제 코코아 가루를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그렇죠. 네, 이렇게 살살살살 옛날에 무슨 광고 멘트 같아요. 정말요? 사랑과 정말 정성을 담아서 와 예쁘다. 오 진짜 티라미수 같다 이제. 우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그릇을 받친 이유는 네. 이 떨어진 거를 버릴 수도 있지만 네. 다시 재활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도마에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릇에 하셔서 이 코코아 가루를 또 쓸 수 있게끔. 네. 진짜 티라미수 같죠? 네. 진짜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사실 티라미수 비싸잖아요. 네. 좀 가격 좀 하죠. 네. 그쵸.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우리 진짜 재료값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요렇게 한 몇 개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가져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이 좀 많다 싶으시면 네. 이거보다 조금 낮은 용기에다가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 떡 찔 때 만들었던 거 있죠? 네, 사각트. 큰, 네, 거기에다가 떡 그냥 그대로 찐 거 넣고 우와. 시럽 바르고 이거 다 채워서 맞네. 그죠? 이게 생일 케이크나 이런 네. 거 하실 때는 좀 크게 만드셔가지고 그쵸. 네. 지금 똑같은 원리로 하시되 크기만 좀 크게 만드시면 그러면 뭐 진짜 맞아요. 파는 네, 그러면- 티라미수 케이크 한 그쵸. 판이 나오는 거니까 정말 봐서도 너무 예뻐요. 서양 디저트 못지않게
모양은 거의 티라미수 거의 카페에서 파는 거랑 거의 똑같고요. 정말 뭐 흠이 없는 네. 그런 상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직접 만들 수 있는 한식 디저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완성! 우! And the sun will shine again. Now and then, I'll see me smile when the storm is out of sight. I know it, I know it, I know it. 단호박이 아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단호박 설기. 네, 그래서 네. 단호박은 손만 우와. 이렇게 파서 넣을 거예요. 찌니까 이게 사실 단호박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찌니까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껍질 부분은 빼시고 네. 속에 있는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저같이 되게 귀찮으신 분들은 단호박 좀 미리 쪄놓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데워서 써도 되나요, 교수님? 그럼요. 그렇게 오.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으로 이 단호박 가루를 팔아요. 아, 좋은 분말 세상이에요. 분말 상태로 네.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서 쓰셔도 좋고 음. 나는 가족을 위해서 더 영양적인 거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단호박을 직접 쪄서? 그러니까 큰 통 하나 사셔가지고 찌고 나머지는 같이 또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그러네요. 이거 네. 그냥 먹어도 사실 되게 맛있잖아요, 단호박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으깨시면 얘가 쪄졌기 때문에 다 풀리잖아요. 네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쌀가루랑 섞어주시면 돼요. 으깨서 이렇게 쌀가루랑 네. 섞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벌써 색깔이 어때요? 그런데 노랗게 좀 변하고 있어요. 진짜 그 단호박 설기의 색깔처럼 노랗게 네, 변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루를 다시 아까 그 우리 커피 설기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주시면 돼요. 설탕을 넣으실 때는 네. 기호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달게 먹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나는 단맛이 싫어. 그러면 좀 덜 넣어도 설탕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취향대로 네, 조절해서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된다고 네, 해요. 네. 저는 또 단맛을 사랑합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체에다가 이제 내려주시면 네. 됩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또 네. 섞어준 단호박 설기를 체에 내려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설기도 한번 찜기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시루밑. 네, 시루밑에 물기를 좀 묻혔네요. 이 네, 면포에. 네, 네, 네. 그래서 얘를 넣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단호박 설기값은 이렇게 미니로 아, 만들어서 작게? 1인용.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작아야 사실 디저트가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으니까. 네, 네, 아까랑 비슷하게 이것도 참기름을 틀 안쪽에 좀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좀 그 티라미수 베이스는 좀 얇았잖아요. 네, 얘는 이거는 좀 위에까지 가득 차게. 가득 네. 우리가 먹는 네, 그 설기 네, 네. 모양 그대로. 네, 네, 네. 엄청 쉽죠. 네. 그러니까 떡 만드는데 재료만 다 준비되면 찌는 시간에서 한 30분? 그렇게 하면 뚝딱 하나의 떡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왠지 막 떡하면 맞춰야 네.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엄마 따라서 이제 저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네. 아니요. 다들 그러지 않았어요? 쌀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방앗간에서 이제 맞추고 그랬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거든요. 네, 단호박 설기떡도 아까랑 비슷하게 조금 평평하게 네.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예, 있도록 예. 숟가락이나 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를 때 너무 꽉꽉 누르지 마시고 살살살. 살살살. 흰색 쌀가루를 네.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위에 맞아. 이거 네, 장식으로. 백일떡이나 이런 거 돌릴 때 많이 봤어요. 아, 그쵸. 이렇게 하는 거구나. 틀을 놓으시고 흰 쌀가루 이용해서 모양을 내주시면 더 네. 예쁘게 할 수 있겠네요. 오, 진짜 떡은 떡집에서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그쵸.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 딱 조심스럽게 아이고. 빼면 우와, 하트다. 오, 이대로 찌면은 겉에 이렇게 하트 모양이 예쁘게 되는 건가 봐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쪄졌을 것 같아요. 지금 훈남 조교가 단호박을 슬라이스하고 있어요. 이건 네. 왜 하는 거예요, 교수님? 얘를 여기다가 네. 이제 쪄서 위에다가 장식으로 뿌려줘요. 아, 그래서 한쪽에다가 얘를 되게 이제 귀엽다. 쪄서 이게
꼭 보세요. 되게 치즈, 꼭 치즈 같은, 체다 치즈 같은 그런 색깔로 그렇죠. 예쁘게 나왔어요. 얘를 이렇게 해서 속에다가 섞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 요거를 특이하게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서 장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면보를 꺼내서 여기다가 이제 자, 단호박 살기가 이렇게 쪄졌어요. 와우. 저 하트 보이시나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얘를 살짝 쪄줄게요. 네. 그리고 아까 귀엽게 슬라이스한 단호박을 또 이렇게 살짝 쪄줘서 그 다음에 쪄지면 그 다음에 데코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속에 섞으면 네. 물론 씹히는 맛도 좋긴 하지만 네.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위에다가 저는 오늘 살짝 올려주는 걸로. 그래서 떡집에서 파는 설기는 사실 속에 막 슬라이스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우리 그런 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번엔 따로 쪄서 데코에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쪄진 것 같습니다. 네. 찐 와. 것과 안 찐 것과. 색깔이 찌고 나니까 약간 연해져요, 여러분. 네. 요게 이런 게 없으시면 그 약간 넓은 식칼 우리 알잖아요. 네, 없으면 네. 그런 걸로 해야죠. 네,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와. 펴시면 돼요. 우와 우와 우와. 요 위에 장식 좋은 걸로 한번 우와. 해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굳히고 나니까 흐트러지질 않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와, 얘를 굳이- 귀여워졌어요. 그렇죠. 사실 요리할 때보다 이 담아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다 된 거 이렇게 담아낼 때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제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셔도 돼요. 이게 음. 호박이 들어간 떡이구나.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놓으면 아 네, 이게 색깔이 재미가 노랗네 이게 없으니까. 뭐지 이럴 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호박을 얘를 그냥 좀 플레이팅을 해서 네, 이렇게 얘는 단호박 무작위로 설기야. 이렇게 흐트려가지고 제 스타일이네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요? 약간 왜 서양식 먹을 때 음. 마지막에 디저트 나오면 꼭 이렇게 흩뿌리듯이 이런 그쵸? 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오. 얘가 단호박이 단호박 들어간 설기구나. 설기떡이구나 하는 걸 와. 알 수 있죠. 단호박 설기는 이렇게 이야 완성이 됐어요. 보세요. 예쁘죠? And the sun will shine again now and then. I'll see you smile when the storm is out of sight. And we gonna be alright. We can go. 제가 오늘 이렇게 한식 디저트 만들어 보니까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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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생크림 이렇게 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조금 힘든데 네. 그 과정만 빼면 사실 우리나라의 디저트를 만드는 거는 더 쉬운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네. 뭐 오븐에 넣을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이 정말 찜기 하나만 네. 있으면 만사오케이죠. 네, 정말 이 찜기 아까 시루 밑 그리고 시루 방석 네. 이 친구들만 있으면 네. 떡은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예, 오늘 진짜 한식 디저트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느낀 건 만들면서 되게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이 단호박 케이크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게 케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버터나 얼마나 그죠. 많은 설탕과 설탕과 이런 게 들어가서 케이크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보시면 만드는 과정 중에 저희가 지방은 하나도 안 들어갔죠. 맞아요. 그죠? 네. 무슨 뭐 기름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하나도 네, 없고요. 네. 그냥 설탕도 많이 넣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예쁘게 탄생이 됐어요. 건강도 챙기고 사실 디저트긴 하지만 떡 같은 경우에는 밥 대용으로 식사 대용으로 그럼요. 먹을 네. 수 있는 딱 그런 예, 요거 아침에 네. 하나 딱 드시면 네, 좋죠. 든든하게 한 한 끼 끼 식사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완성품이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커피 설기 떡이 네.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그죠? 네. 아까 그 상태에서 설기만 내놨어도 네. 커피 설기가 네. 완성이 되는 네. 거니까 사실 세 가지의 요리를 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맛있고 더 예쁜 디저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제가 배를 비워야겠어요.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만든 한식 디저트처럼 달달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